It's because he's the one driving her car around, taking her body to Warnemont Park. No intent to kill? What about all the horrible, disgusting, gruesome things that he did to her body? That shows intent to kill. 2024년 4월 2일 아침 7시 32분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도심 한복판 30번가 리스본 애비뉴 북은 인적 없는 공터에서 한 대의 자동차가 불길에 휩싸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화염을 잡아냈다. 2020년형 혼다 시빅, 완전히 전소된 차. 그 차 주인은 밀워키 이스트사이드에 자취하는 19살 여자 대학생이었다. 하지만 그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화재 현장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불길이 치솟는 차량 옆으로 유유히 걸어 나오는 한 남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 남성이 사라진 방향인 버스 정류장. 그는 버스를 타고 조용히 돌아간다. 그날 오후 5시 30분 미시간호 남쪽 워나몬트 파크 해안선을 걷던 한 시민이 물가에 밀려온 무언가를 발견한다. 그것은 사람의 다리였다. 분홍색 페디큐어가 칠해진 20살도 안 된 여자아이의 밝혀진다. 그 순간부터 밀워키 전체가 공포에 휩싸인다. 그리고 며칠 뒤 이 여자 대학생의 신원이 밝혀졌을 때,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드러났을 때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닌 잔혹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된다. 그 여학생의 이름은 샤델 로빈슨. 그녀 생의 마지막 밤은 대학생이 된 후 갖게 된 그녀의 첫 번째 데이트였다. 안녕하세요. 충실파의 UPD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일어난 범행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미국 전역의 사람들이 경악했었던 살인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이유는 범행 그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 범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했는지, 그리고 그 계획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 방식으로 드러났는지, 그리고 결말이 우리가 생각한 그 방식대로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의 모든 전말이 공개되는 영상 후반부,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저는 이 사건의 신뢰성을 위해 미국 폭스6 뉴스의 단독 타임라인 보도와 AP통신 공식 보도, 그리고 로앤크라임 언론사가 찍은 이번 사건 형사재판에서 공개된 여러 영상들과 경찰 바디캠 영상들까지 모두 입수해 분석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 채널을 후원해주신 멤버십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의 비공개 동영상 모두를 시청하실 수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샤델 로빈슨, 그리고 그녀의 밀워키. 위스콘신주 밀워키. 미국 위스콘신주의 최대 도시인 밀워키는 5대5 중 하나인 미시간 호수와 맞닿아 있는 도시입니다. 지도상으로는 미국 중서부에 속하지만 거대한 호수가 바다처럼 펼쳐져 있어 항구 도시의 풍경을 함께 가지고 있죠. 과거에는 제조업의 중심지였고 지금도 서민들이 일상을 꾸려가는 평범하고 활기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밀워키 이스트 사이드 작은 스튜디오 아파트에 샤데 로빈슨이 독립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샤데 카를리나 로빈슨은 2004년 5월 10일 미국 미시시피주 빅스버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쉬나 스카버러, 아버지는 카를로스 로빈슨. 두 사람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샤데를 낳았고, 샤데가 2살이 되기 전에 어머니 쉬나와 함께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샤데는 어머니가 있는 밀워키와 플로리다에 사는 아버지 카를로스 사이를 왔다 갔다 오가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함께하지 않는 환경이었지만 두 사람 모두 샤데를 각자의 방식으로 열심히 키워냈죠. 샤데는 고등학교를 한 학기 일찍 조기 졸업할 만큼 성실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다가 2019년 15살에 스스로 밀워키 어머니 곁으로 돌아오겠다고 결정했고, 어머니 쉬나는 그때 딸이 구직 면접 준비를 혼자 해두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기 앞길을 챙기고 있었던 아이였던 거죠. 밀워키 에어리어 테크니컬 칼리지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학점은 3.5를 유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군에 입대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가족 중에 군 복무자가 여럿 있었고 샤데도 그 길을 가려 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피자집 알바를 포함해 아르바이트를 2군데나 뛰며 스스로 독립생활을 꾸려가던 아이였습니다. 샤데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먼저 웃어주는 아이였다고, 활기가 넘치고 자신의 삶에 진지했다고. 심지어 샤데는 몸이 불편한 자신의 아르바이트 매니저의 휠체어를 매일 자신이 자진해서 밀어주기도 했던 그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일 샤데는 누군가와 첫 번째 데이트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건물 직원에게 오늘 저녁 데이트가 있다며 들뜬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며 입구를 나섭니다. 그 데이트 상대는 맥스웰 앤더슨, 당시 33세의 미러키 바텐더였습니다. 그는 미러키 남서쪽 오클라호마 애비뉴 인근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처음 만난 건 4월 1일 정식 데이트 약 일주일 전인 2024년 3월이었습니다. 장소는 미러키 다운타운에 있던 빅터스 바, 앤더슨이 이전에 바텐더로 근무했던 곳이었죠. 재판에서 공개된 감시 카메라 영상에는 3월 29일 사건 사흘 전 두 사람이 그 바에서 함께 걸어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바디랭귀지는 이미 친근해 보였고 앤더슨은 샤데를 주차된 차까지 직접 바래다 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번호를 주고받죠. 이 장면 역시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이어가던 둘은 4월 1일 저녁 트위스티드 피셔맨이라는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날 앤더슨은 샤데보다 먼저 도착해 바텐더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한 여성과 첫 데이트가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바텐더는 훗날 수사관들에게 그 장면을 그대로 전합니다. 2024년 4월 1일 그날 밤의 기록. 2024년 4월 1일 오후 4시 15분 샤데가 앤더슨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오늘 저녁 데이트를 확인하는 메시지였죠. 이후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앤더슨이 먼저 묻습니다. 배고파? 트위스티드 피셔맨에 작년에 일했던 고용 확인서 받으러 들러야 하는데 거기서 먼저 먹는 건 어때? 샤데가 답합니다. 응, 좋아. 그리고 샤데가 다시 묻습니다. 브랏 하우스에서 먹는 거야? 아니면 다른데? 앤더슨이 답합니다. 트위스티드에서 먹자. 해산물 먹고 싶어. 샤데가 답합니다. 좋아. 나도 해산물 좋아해.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미러키 워터프론트 인근의 해산물 레스토랑 트위스티드 피셔맨에서 만납니다. 자리를 잡고 식사를 했고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두 번째 장소로 이동합니다. 미러키 워터 스트리트 인근의 듀크스 온 워터, 미러키에서 꽤 알려진 바였습니다. 이 두 곳에서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훗날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제출됩니다. 영상 속 두 사람의 모습, 샤데는 밝게 웃고 있었고 가끔 앤더슨과 포옹하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평범한 첫 데이트의 풍경이었죠. 하지만 수사관들이 이 영상을 몇 번이나 돌려보면서 이상하게 여긴 것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닌 앤더슨의 눈이었습니다. 샤데를 향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옆 바텐더와 더 많이 이야기했고 샤데와 함께 나눠야 하는 감정적인 교류는 거의 없었습니다. 데이트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과정을 수행하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추후 목격자들은 진술하기도 합니다. 다음 영상은 바에서 나와 함께 길을 걷는 장면입니다. 그날 밤 9시 25분경 두 사람이 앤더슨의 집 앞에 도착합니다. 길 건너편 이웃집의 보안 카메라가 이 장면을 담았습니다. 시각은 밤 9시 24분. 앤더슨의 집 뒷문이 열리고 2분 뒤 거실에 불이 켜집니다. 둘이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샤데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는 내용이었죠. 그것이 친구가 받은 샤데의 마지막 연락이었습니다. 그 이후 그 이웃집 보안 카메라는 몇 시간 동안 집 안에서 사람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모습을 계속 담았습니다. 위층 창문에서 누군가 오가는 그림자가 여러 차례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샤데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외부에 포착된 전부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4월 2일 샤데가 피자집 알바 근무 시간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친구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자 불안감을 느낀 친구가 미러키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하지만 추후 밝혀진 사실은 그 시간대에 이미 샤데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진 흔적들, 수사의 시작. 4월 2일 새벽 12시 45분 이웃집 보안 카메라는 차량 쪽에서 두 번의 불빛이 번쩍이는 장면을 담았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앤더슨이 샤데의 차 잠금을 해제하는 장면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12시 47분 샤데의 혼다 시빅 차량이 그 골목을 빠져나갑니다. 새벽 2시 53분 차량 한 대가 워나몬트 파크 펌프하우스 방향에 폐쇄된 진입로로 들어갑니다. 입구를 막아둔 게이트를 그대로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새벽 3시 2분 한 인물이 절벽 아래 해변 방향으로 걸어 내려가는 모습이 감시 카메라에 희미하게 잡힙니다. 그리고 3시 24분부터 4시 30분까지 샤데의 휴대폰 신호는 워나몬트 파크 안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라이프 360 앱은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하는 앱인데 샤데의 친구가 이 앱을 통해 그녀의 마지막 동선을 확인한 것이었죠. 워나몬트 파크, 밀워키 남쪽 미시간 호수변에 자리한 외진 공원. 새벽 3시에 19세 여자 대학생이 홀로 그곳에 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검찰은 그 시간 샤데가 이미 의식이 없거나 사망 상태였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4시 31분 같은 차량이 공원을 빠져나가 서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4시 40분 샤데의 휴대폰 배터리가 완전히 꺼집니다. 그 이후 차량은 미러키 월러 스트리트 30번가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아침 6시 50분 그 일대 감시 카메라에 샤데의 혼다 시빅이 포착됩니다. 그리고 20분 뒤 인근 공터에서 차량에 불타는 것을 행인들이 목격합니다. 아침 7시 30분 리스본 애비뉴 쪽 감시 카메라에 한 남성이 백팩을 메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힙니다. 불이 붙은 차량 근처를 유유히 걷고 있는 그 남성. 그리고 아침 8시 12분 그 남성은 사우스바운드 방향 버스에 올라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용히. 그리고 그날 오후 5시 30분경 워나몬트 파크 호숫가를 걷던 한 시민이 물가에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사람의 다리. 분홍색 페디큐어가 칠해진 그 다리는 바로 유전자 감식에 들어갔고 결과는 역시나 샤데 로빈슨의 다리로 밝혀집니다. 차량 화재와 훼손된 다리 발견.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벌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수사는 단순 실종에서 살인 사건으로 공식 전환됩니다. 4월 2일 저녁 9시경 샤데의 친구가 미러키 경찰 5구역에 정식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경찰이 샤데의 자취방으로 그녀의 실종 확인을 나갔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미러키 카운티 보안관실과 공조를 시작했고 감시 카메라 영상과 라이프 360 앱 위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앤더슨을 유력 용의자로 좁혀갑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난 4월 4일 며칠 동안 그의 집 근처를 잠복 수사 중이던 형사들은 앤더슨이 빅터스 나이트클럽 앞에서 자신의 차로 걸어가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뒤를 밟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38번가 레이크필드 드라이브 인근에서 앤더슨의 현대 산타페 차량을 교통검문 형식으로 세우고 유력한 용의자 신분으로 그에게 수갑을 채웁니다. 도주 시도는 없었습니다. 앤더슨은 대신 눈에 띄게 몸을 엄청 떨었고 순순히 체포에 응했습니다. 체포 당일 수사관들은 즉시 앤더슨의 집에 수색영장을 집행합니다. 그리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간 수사관들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침실 친구의 혈흔들, 이상한 지하실 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 그리고 그 벽의 여러 혈흔들, 차고에서는 여러 개의 휘발유 통들이 발견되었죠. 참고로 이 집 지하실을 수사했던 경찰관들은 자신들의 경찰 경력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공간의 디테일한 정보는 영상 후반부에서 더 다뤄보도록 하죠. County 911, this is Brian. What is the location of your emergency? Hi, this is Oak Creek. I have a caller on the line. She is going to be on the beach. If you and advise that she is out with a deceased body or body parts. Okay. It looks like the back and the butt and an arm. 그가 체포된 이후부터 4월 5일 미러키 30번가 갈레나 스트리트 인근에서 추가 신체 부위 발견, 4월 6일 31번가 월럿 일대에서 또 다른 부위 발견, 4월 18일 사우스 밀워키 해변에서 몸통과 팔 추가 발견, 5월 11일 일리노이주 워키건 호숫가에서 팔 한쪽이 또 발견됩니다. 다시 말해 샤데의 몸이 미시간 호수 일대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것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샤데의 머리 부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추후 피해자 샤데의 혼다 시빅 차량 포렌식 결과도 나오게 되는데 그 차량의 트렁크에서는 그녀가 그날 입고 나갔던 점퍼, 그녀의 속옷, 가방 등이 반쯤 불탄 채 발견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용의자로 지목된 앤더슨의 집 근처의 쓰레기통에서 어떤 한 회색 후드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경찰은 그 후드티가 며칠 전 방화 현장 감시 카메라에 찍힌 용의자 앤더슨의 후드티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그 후드티에서 샤데와 앤더슨의 유전자도 함께 검출합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이었던 것은 앤더슨이 4월 4일 날 체포당할 때 소지하고 있었던 그의 휴대폰이었습니다. 그 휴대폰을 8일 동안 포렌식한 경찰은 여러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앤더슨은 샤데와 데이트한 날인 4월 1일에서 2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대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직접 여러 장의 사진을 찍은 것을 밝혀냅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앤더슨은 그 모두를 삭제합니다. 끝까지 이 삭제한 사진들을 포기하지 않았던 과학수사팀의 포렌식 수사관들은 그가 그날 삭제한 모든 사진들을 끝끝내 복구해냅니다. 그리고 4월 12일 이 여러 장의 사진들을 근거로 그를 샤데 로빈슨을 살해한 1급 살인 혐의로 정식 기소합니다. 그리고 추후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단이 단 1시간 만에 그의 유무죄를 결정하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사진들이었습니다. 과연 그 사진들에는 어떤 것들이 찍혀 있었을까요? 재판의 시작, 그리고 증거들이 말하고 있는 것. 용의자 앤더슨의 형사재판은 약 1년 후인 2025년 5월 27일 미러키 카운티 수뇌법원에서 시작됩니다. 판사는 로라 크리벨로. 7일간의 증언과 증거 제출이 이어졌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이랬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들, 트위스티드 피셔맨 레스토랑, 듀크스 온 워터바 실내의 CCTV, 앤더슨의 집 도어벨 카메라, 차량 방화 현장, 버스 탑승 장면, 워나몬트 파크 펌프하우스의 수색 장면들, 샤데의 라이프 360 앱 위치 기록, 앤더슨 차량 내 혈흔과 그곳에서 발견된 샤데의 유전자, 앤더슨이 삭제한 여러 휴대폰 사진들, 집 안에서 발견된 각종 물품들, 그리고 앤더슨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다는 정보원의 진술 등등. 너무나 많은 증거들은 모두 한결같이 앤더슨이 그녀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었죠. 하지만 앤더슨의 변호인 측은 집 안에서 샤데의 유전자나 혈흔이 꼭 앤더슨의 살인 계획에는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시빅차를 운전한 인물 역시 그 CCTV 화질 때문에 앤더슨의 얼굴이라고 꼭 특정할 수 없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리고 사건 당사자인 앤더슨 역시 자신은 절대 이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합니다. 그날 서로 데이트한 것은 맞지만 저녁 늦게 샤데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진술합니다. From the bottom of my heart, my deepest and most sincere condolences go out to Sade's family, as well as everyone else affected by this tragedy. That being said, Your Honor, I took this to trial without ever once trying to make a plea deal of any kind, because I did not commit these crimes. And so I plan to appeal my convictions, while I hope and pray that further investigations not only prove my innocence, but find and deliver true justice. 하지만 7일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25년 6월 6일 배심원단이 숙고한 지 단 1시간도 안 되어 판결을 내립니다. 용의자 맥스웰 앤더슨의 피해자 샤데 로빈슨에 대한 1급 고의살인, 시신훼손, 방화, 시신은닉 이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만장일치 유죄. 그리고 2025년 8월 1일 판사 로라 크리벨로는 그에 대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당연히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사 로라 크리벨로는 말합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당신 속 현실 안에서라도 평생 죄를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반성하며 속죄하기를 바랍니다. 샤데의 어머니 쉬나 스카버러는 선고 공판에서 앤더슨에게 직접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악마입니다. 내 딸에게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당신 스스로 영원히 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샤데의 아버지 카를로스 로빈슨도 말합니다. 샤데가 태어났을 때 저의 온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한 짓은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가족 모두의 세상을 파괴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지옥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단 1시간도 안 되어 유죄를 결정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와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수사관들이 앤더슨의 집에 들어서던 순간 자신들의 경력 중 가장 소름 끼치는 공간이라고 표현하게 만든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앤더슨이 스스로 삭제했지만 결국 복구된 그 사진들 안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세부적인 디테일들을 하나씩 열어볼 시간입니다. UPD의 비하인드 스토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정도였습니다. 19살 여자 대학생이 성인 이후에 첫 데이트 후 바로 실종됐고
며칠 후 그 대학생의 시신이 훼손되어 호수 일대에 뿌려졌고 용의자인 상대 남성이 체포됐다는 것. 하지만 재판이 시작되면서 공개된 몇 개의 것들은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았죠. 첫 번째, 삭제된 휴대폰 사진들.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 후 한 배심원이 미러키의 한 언론사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배심원들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말 그대로 몸이 굳었습니다. 구역질이 났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어요. 검찰이 포렌식으로 복구한 그 삭제 사진들에는 이런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샤데가 앤더슨의 지하실 소파에 엎드려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로 누워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것인지 어떤 약물에 취한 것인지 그녀는 어디가 안 좋은 느낌으로 소파에 쪼그려 엎어져 있었죠. 그 상태에서 앤더슨이 그녀의 몸을 만지고 있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에는 그녀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고 앤더슨이 샤데가 의식을 잃자마자 직접 찍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법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살인 트로피입니다. 그는 이 모든 사진들을 자신의 트로피이자 살인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두 번째, 지하실에서 발견된 것들. 지하실에는 여러 변태적 결박 도구들, 방수 비닐 시트, 그리고 샤데가 그날 밤 입고 갔던 옷들이 모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알 수 없던 톱 2자루도 발견됩니다. 그 밖에 다른 여성들과 관련된 물품과 메모들도 있었죠. 경찰은 이 공간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공간이라 표현했습니다. 즉, 그 지하실은 그날 밤 처음 만든 공간이 아니었던 것이죠. 세 번째, 넷플릭스 영상. 재판에서 드러난 사실 하나가 미국 전역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립니다. 그날 밤 앤더슨이 샤데를 집으로 데려온 뒤 넷플릭스를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틀어놓은 것은 넷플릭스 실사 애니메이션 시리즈 러브, 데스 앤 로봇 시즌2 마지막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실사 느낌의 잔인하고 사실적인 표현이 많은 애니메이션으로 고어 장르를 좋아하는 매니아에게는 매우 인기가 높았죠. 그리고 하필 앤더슨이 틀어놓았던 그 에피소드에는 해변에 놓인 시신이 훼손되는 장면들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해변에서 시신이 훼손되는 애니메이션 장면이 재생되는 동안 바로 그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 장면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 범행이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번째, 사전계획의 증거. 재판에서 등장한 범인 앤더슨의 예전 친구였다고 말하는 한 정보원의 진술에 따르면 앤더슨은 샤데를 만나기 전부터 구체적인 인간 살해 계획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총으로 제압한 뒤 시신을 훼손하겠다는 내용을 장난반 진단반으로 정보원이라는 이 사람에게 가끔씩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검찰이 1급 고의살인으로 기소한 근거 중 하나였죠. 다섯 번째, 앤더슨의 전과 성장 배경. 맥스웰 스티븐 앤더슨은 1990년 5월 26일생으로 위스콘신주 워키샤 카운티의 퓨어키 출신입니다. 아버지는 위스콘신 뉴 베를린에서 보험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앤더슨은 한때 그 대리점의 매니저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된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는 군 복무 경력도 있었습니다. 앤더슨은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미국 해군 항공전자기술자 출신이라고 직접 기재해뒀습니다. 전역 후에는 퓨어키 지역에서 도시 밀워키로 이주해 바텐더로 일하기 시작했고 빅터스 나이트클럽 등 밀워키 일대 여러 바에서 근무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를 일 잘하고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었죠. 그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용하게 개 2마리 데리고 가끔 산책 나오는 남자라는 것이 그에 대한 동네 사람들의 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공식 기록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2014년 워키샤 카운티에서 가정폭력 혐의로 체포됐고 혐의가 경감되어 무질서 행위 혐의로만 유죄 처리됩니다. 2015년에는 도어 카운티에서 가정폭력을 동반한 무질서 행위, 재산 손괴, 증인 협박 등 3건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2019년에는 밀워키 거리에서 한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이를 말리려던 남성을 폭행한 혐의로 또 유죄. 2022년에는 음주운전 2번째 적발. 기록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였습니다. 여성을 향한 통제와 폭력적 행동이 이미 오랜 패턴으로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재판에서 전 여자친구가 증인으로 나와 이런 증언을 합니다. 앤더슨의 집안 곳곳에 숨겨진 공간들이 있었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데 욕실 세면대 아래 은닉 공간, 벽면 선반 뒤에 이중구조, 그리고 거실 엔터테인먼트 센터 뒤에 숨겨진 비밀 수납 공간 같은 곳들을 직접 본 적이 있었다 진술합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 앤더슨의 심리구조에 대해 다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직 밀워키 형사 스티브 스핑골라는 이 사건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앤더슨은 범행을 치밀하게 기획했지만 실행 과정에서는 허점을 여러 군데 남겼습니다.
연쇄 범죄자의 전형적인 능숙함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 범행이 즉흥적이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오랫동안 이것을 홀로 생각해왔다는 여러 증거들이 집 안에 넘쳐 있었습니다. 감시 카메라에서 수사관들이 포착한 앤더슨의 행동 패턴들, 예를 들어 데이트 중 샤데에게 감정 교류가 거의 없었던 점, 오히려 차분하고 낮은 긴장감을 유지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이후 다음날 아침 자신의 알리바이를 위해 피해자 샤데에게 좋은 아침, 일은 어때? 라는 문자를 태연하게 보낸 점. 이것들은 범죄 심리학에서 전형적인 구획화 성향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한 일과 일상의 자신을 완전히 분리해서 인식하는 것이죠. 죄책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재판 중 앤더슨 측 변호인단이 앤더슨의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경고하죠. 만약 그들이 증인석에 선다면 앤더슨이 과거 저지른 또 다른 범행들이 반대 신문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이 경고를 듣고 결국 앤더슨의 변호인단은 그의 가족을 증인석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또 다른 범행들이 무엇인지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앤더슨이 그 지하실을 언제부터 그렇게 만들어 두었는지, 샤데 이전에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우리는 그 진실들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 동기 없는 살인을 저지른 범인 맥스웰 앤더슨은 지금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위스콘신주 교도소에 아직 수감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 샤데의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 그 작은 지옥 철장 안에서 고통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끝마치며 몇 가지 소회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아직도 샤데가 그날 밤 데이트를 앞두고 들뜬 표정으로 아파트 직원에게 인사를 건넸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성인이 된 후 갖게 된 첫 데이트에 얼마나 설렜을까요? 샤데가 세상을 떠나고 한 달 뒤인 2024년 5월, 그녀가 다녔던 미로키 에어리어 테크니컬 칼리지는 샤데에게 범죄학 준학사 학위를 추서했습니다. 동생 아드리아나가 언니를 대신해 그 학위를 받았죠. 샤데가 그렇게 원했던 그 졸업장은 결국 이런 방식으로 그녀의 가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미러키 이스트 사이드에 그녀가 일하던 피자 가게 앞에는 지금도 그녀를 기리는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2024년 이후 그 벽화 앞에는 사람들의 애도의 꽃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샤데는 끝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샤데 로빈슨의 명복을 빕니다. Look at the birthday girl cooking on her birthday. Look at her. Come on, Shani. Go ahead, baby girl. 다음 사건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